2026년은 전쟁이 될 겁니다. 그들 통화를 삼키고 있어요. 이 통화 주권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그리고 확산되는 움직임에 정말 진심인 이유가 궁금한데,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의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국으로서 올려놓기 위한, 격상시켜 놓고자 하는 그 행보가 굉장히 예민하게 내다 보여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세계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마다 나오는 데이터여서 2025년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14%에 거의 가깝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물론 우리 앵커님 생애에는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거야, 이런 세상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위안화는 지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달러에는 당연히 기축통화국이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비중이 꽤 견제될 만한 지위를 유지해 놓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건 제 전망이니까 제가 맞다고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먼 미래에는 세계가 마치 두 개로 쪼개듯이 미국 우방국과 달러를, 중국은 또 중국 우방국과 위안화를 이렇게 이용하는 각각의 기축통화국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있을 때 이 싹을 잘라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잘라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밖에 위안화의 지급결제 비중이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나 이런 것을 갖춰나가기 위한 행보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발동했는데 두 번째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지켜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 중국식 스위프트망을 만들어야겠구나, 서방권이 구축한 스위프트망 말고 우리도 우리만의 금융망을 만들어서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세계 최대 교역국이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중국과 교역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이 중국이 구축한 금융망에 들어와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히 계속 통화 스와프를 많은 국가들과 체결해 나가면서 지금은 한 40여 개 국가에 가까워졌는데 많은 국가들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아마 미중 패권 전쟁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그 전쟁을 격화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던 중국이 내민 카드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히토류 공급 차단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중국이 갖고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공급 제한했을 때 그때의 법적 제도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일본 산업성에서 수출 허가제를 만들자. 왜냐면 어떤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했는데 그게 자국의 안보를 해치면 안 되잖아요. 히토류를 제공했는데 중국을 공격할 탱크를 만드는 데 쓰이면 안 되잖아요. 허가서를 이렇게 써와라, 무슨 용도고 어디로 공급할 거고 이런 게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히토류 공급 차단을 했었던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지금도 허가서를 가지고 써서 우리 원자재나 자원을 조달받는데 하나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지급결제 통화를 위안화로 하라, 혹은 전체 지급결제액에서 5%는 3%는 위안화로 하자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도 위안화 지급결제 비중이 10%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한 가지가, 제가 툴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달러가 기축통화국이 됐었던 중요한 배경에서 하나가 뭐예요? 페트로달러죠. 중동 산유국에게 우리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 달러로 결제해라, 세계가 원유를 사는데 다 달러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만들어준 것인데 지금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중동국,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안화로 결제하라 라는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CBDC인 거예요. 이 CBDC 그래프 보여드리면 이게 2021년 경제전망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공급하고요. 심지어 공무원 월급을 CBDC로 주고요. 그 받은 CBDC로 뭐 지하철 요금도 결제하고 편의점도 결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CBDC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1대1로 사업할래? 그러면 CBDC로 이만큼 결제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킬 때 크립토 윗 기간 동안 3법이 있었는데 그 3법 중에 하나가 안티 CBDC죠. CBDC 사용하지 마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으로부터 CBDC로 결제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기 위한, 결국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면 세계적으로 유일한 통화, 달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통화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패권 전쟁. 이 관점에서도 중국이 CBDC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으니까 대항마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싸움 때문에 당연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목숨 걸고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더 장려하고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정말 대세가 되겠고 네. 2026년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될 거다. 그럼 당장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우리 경제는 뭐 지급결제와 관련돼서 양분화된 흐름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 갈지.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움직임을 하나 더 설명드리면 그게 더 메이크센스하게 이해가 될 텐데 네. 2026년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될 겁니다. 왜 전쟁이 되느냐? 일단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에서 관세 더 낮춰줄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라 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케이스죠. 더군다나 많은 미국의 은행이 10,000개가 넘거든요. 그 은행 중에 상위 30대 은행들, 소위 IB라고 하죠. 투자은행들. 이들이 BIS라는 국제기구에서 매년 11월이 되면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를 선정합니다. 근데 이 30대 은행들, 예를 들면 JP모건,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정말 거물급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승부수가 되겠죠. 근데 미국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은행들이 공통으로 합작법인을 통해서 은행 공통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이 양상 속에 어쩌면 GSIB 은행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통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오히려 헤더나 서클의 지금의 지위를 빼앗을 수도 있다. 전 그렇게도 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27년, 28년 이렇게 가면서 그 중에 독점적 영향력을 갖는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남을 수는 있겠죠. 자, 이런 경과가 지속되면 당연히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 통화를 잠식하겠죠. 원화를 삼키는 겁니다. 이미 세계 주요 신흥국들은 그들 통화를 삼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요.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신흥국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흔들리는 나라들일수록,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니즈가 더 강렬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결과로 관세 제로화할게,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나쁜 거 없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비용도 감축하고요. 오히려 거래하던 은행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서 이 무역 전쟁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갈 수 있다. 하나의 무역 전쟁의 경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거니까.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 수 있겠다.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황 말씀드리면, 미국의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리가 4.5%예요. 한국은 현재 2.5%예요. 근데 그 나라의 적정한 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한국 경제를 결정지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달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해도 그게 우리 한국 경제를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통화주권을 잃는 겁니다. 만약에 좀 비유를 한다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이 다 유로화를 쓰는 거잖아요. 대신 공동의 중앙은행을 두었잖아요. ECB,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를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 회의를 같이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앙은행은 미국에 있고 통화는 잠식되면 이 통화주권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한테 과연 될까? 어차피 삼켜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저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수출입이 과연 얼마나 차지할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소비가 60%예요. 그리고 정부 지출, 정부 민간 소비가 5% 정도 되고요. 또 민간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투자가 또 20% 정도 돼요. 이게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내수의 비중이 이렇게 많고 내수의 지급 결제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무역 결제나 외화 결제에서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될진 몰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정말 큰 차이다. 미중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반도체라는 카드가 있고 또 자동차 산업이라는 철강 알루미늄이라는 산업들,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그나마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거마저 없다고 해봐요. 우리만의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카드가 있을 때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의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흐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확산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통화 주권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법제화되거나 발행 주체에 있어서도 아직 이견이 있는데 빠르게 이 부분을 좀 구축해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그 자산을 또 활용해서 우리 주권을 찾아야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